전 세계 어디든 오래된 경계선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애매한 지도 한 장이 오늘날까지도 두 나라를 전쟁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정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충돌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권력 투쟁, 민족주의,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과 캄보디아, 수십 년간 쌓여온 분노와 불신,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맞붙은 이야기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경지대 곳곳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려 12군데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격과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태의 시발점은 타몬톰 사원 지구 근방이었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양국 간 영유권 다툼이 끊이지 않던 화약고 같은 장소였습니다. 양측 군부대가 몇 미터 간격으로 대치하며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온 곳입니다. 태국 측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 군부대가 보급 거점 설치를 목적으로 전진 배치를 시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캄보디아의 무인 정찰기까지 해당 구역 상공에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태국군이 구두로 철수 경고를 했음에도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무력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경선을 따라 훨씬 광범위한 대치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캄보디아 포병부대와 로켓 발사대가 태국 영토인 수린주와 시사켓주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거주지역, 연료 공급소, 의료시설, 공공도로시설까지 무차별 타격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의도적 공격은 제네바 협약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 편대를 긴급 출격시켜 캄보디아 군사시설 두 곳을 정밀 폭격했습니다. 레이더 시설과 포병 진지가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자국의 공습이 정확하고 비례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 유도 무기만을 사용했으며 군사 목표물만을 선별적으로 공격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정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불교 성지 인근 민간 도로를 폭격해 무고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0여 명을 넘어섰고 수만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국경지역 학교들은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병원들은 부상자들로 인해 포화 상태가 되었으며 의료진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적십자사와 유엔 난민기구가 긴급 구호 활동을 시작했지만 접근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태국 총리 권한대행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국경 분쟁이 본격적인 무력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년간 지속되어 온 애매한 경계 설정과 양국의 민족주의적 성향 때문에 긴장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갈등의 완전히 새로운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긴장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1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갈등은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에는 양측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략적 고지대와 고대 사원 유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 지역으로는 타몬톰, 타콰이, 충충, 충안마, 충복 등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는 크메르 제국 전성기에 건설된 힌두교 성소인 프레아 비하르 사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광대한 영토로 유명했던 크메르 제국은 현재까지도 이 지역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앙코르 와트로 대표되는 찬란한 건축 문화의 전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모두 자신들을 그 제국의 정당한 계승자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 사원은 국가적 자존심과 지속적 논쟁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분쟁 뿌리는 프랑스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지배했던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세 나라를 묶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라고 불렀던 시절입니다. 반면 태국은 식민지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독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두 나라의 근본적인 역사 인식과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와 태국이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심각한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열대우림 때문에 지도 위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리는 작업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904년 프랑스와 태국의 외교관들은 분수령 원칙을 적용해서 국경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레아 비아르 사원이 태국 영토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소한 문제였지만 프랑스령 캄보디아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1000년 전에 건설한 성스러운 사원을 외국에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강력한 로비 활동이 결실을 맺어 불과 4년 후인 1908년 프랑스는 일방적으로 국경선을 수정하고 새로운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 안에 위치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당연히 태국 측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사원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이 문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 독립전쟁에서 7년간 싸우다가 1954년 디엔비엠프 전투에서 결정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듬해 프랑스는 동남아시아에서 모든 군대를 완전 철수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독립국가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독립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국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태국은 기회를 포착하고 캄보디아 국경을 따라 있는 분쟁 지역들로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캄보디아가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기정사실을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되찾은 캄보디아는 1959년에 새로 설립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정식 제소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전쟁보다는 법적 해결이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1962년 수년간의 심리 과정을 거친 후 국제사법재판소가 마침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원은 캄보디아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태국이 적절한 시기에 프랑스 지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태국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태국은 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사원의 소유권을 캄보디아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사원이 자리한 산맥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자연스러운 국경선을 이루고 있지만 사원 자체는 절벽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태국 쪽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사원을 소유하지만 실제로는 접근할 수 없고 태국은 사원을 통제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유하지 못하는 기형적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프레아 비아르 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국경선을 따라 벌어지는 여러 분쟁 중 하나일 뿐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총 6개의 주요 분쟁 지역이 존재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동일한 식민지 시대 지도와 애매한 경계 협정에서 기원했습니다. 분쟁 지역 6곳 중 3곳은 프레아 비아르와 유사한 고대 사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3곳은 군사적, 영토적으로 모두 귀중한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의 결과로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긴장 관계가 주기적으로 고조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분쟁 지역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충돌로 양측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만 명의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일시적 휴전만이 성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국경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국의 민족주의적 감정은 더욱 격화되고 타협의 여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국경 충돌이 훨씬 더 복잡한 권력 게임의 일부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툰 탄 총리는 오래전부터 군사 왕당파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신와트라 정치 가문의 핵심 인물입니다. 정치 관찰자들은 이번 위기 상황이 그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런 추측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태국은 1932년 이후 무려 13번의 성공한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고 실패로 끝난 시도만 해도 9번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쿠데타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군부 세력 사이의 권력 다툼은 거의 관습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태국의 정치사를 살펴보면 외부 위기가 종종 내부 권력 투쟁에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군부의 정치 개입은 태국에서는 거의 전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파이툰탄이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복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태국이 아직까지 긴장 완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군부 세력들은 이번 국경 위기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민간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긴장 완화를 약속했지만 국경 지역의 군사력 증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애매한 선 하나가 오늘날까지도 두 나라를 전쟁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동남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 여전히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국경선, 중동의 국경선, 남아시아의 국경선, 이 모든 것들이 식민 지배자들이 멋대로 그어놓은 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00년 전 지도 한 장이 오늘의 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양측 모두에게 승자가 없는 소모전일 뿐입니다. 과연 언제쯤 이 두 나라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